기윤시 창리동 마을버스 종점. 이곳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터져 나오자 동네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연쇄적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이것이 우연일까 하는 의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같은 시각 국방부 장관실. 김석준 장관은 보고서에 분노했습니다. 기윤시에 뭐가 있다고 테러를 하냐? 그의 목소리는 경멸과 짜증이 섞인 채 평범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단순한 지역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국회의원 나은자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발 소식에 귀찮음을 숨기지 못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창리동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생겨요?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심란함만이 가득했죠. 지역 주민의 생존과 안녕은 고위층의 차가운 시선 앞에 그저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최강은 창리동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뿌연 연기 아래로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마을버스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치밀한 작전임을 보험조사관의 직감이 아닌 특작부대 요원 출신의 본능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자의 의원의 짜증 섞인 한숨에는 고위층이 지역구의 불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 폭발은 테러 그 자체였습니다. 일상에 스며든 공포, 그것이 창리동 사람들의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최강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대한 그림자임을. 김석준 장관의 테러 언급은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평범한 기윤시 창리동이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를 받는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 이는 동네 이웃들의 불안감이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 동네가 테러 대상이 될 리 없어. 이것은 장관의 선입견이자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의 안전을 외면하고 싶은 불신이었습니다. 최강은 그들의 시선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깊숙이 침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폭발의 굉큼은 최강의 냉철한 판단력에 불을 지폈고 그는 보험조사관의 겉옷을 벗고 특수요원의 그림자를 다시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자의 의원이 국방부 관련자에게 화풀이 하듯 했던 전화통화. 우리 창리동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생겨요? 이것은 지역구의 안녕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심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위장된 분노였을까요? 폭발 사건의 연속은 창리동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누군가의 작전 목표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나은자의 의원의 귀찮음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고위층이 사건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드러냈죠.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국가적 안보의 명분 앞에서 쉽게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최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폭발 사건은 창리동 미스터리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조직적 목표를 가진 연쇄작전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네 주민들에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죠. 동네는 평화를 잃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곽병남이 최강을 의심했던 것처럼 불신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강은 폭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사건의 배후에 군사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긴장감이 자리 잡았고 다음 단계의 움직임을 위해 냉철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폭발 현장을 목격한 동네 주민의 증언은 최강의 의혹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 대가 따라오더니 사고 현장을 막 청소하더라고요. 누군가 혹은 어떤 조직이 사건의 흔적을 지우려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특임대 조교 출신의 마트 사장, 정남현마저 배달 도중 군인들의 수습 현장을 보고 깊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동네 일상에 군복을 입은 자들의 비정상적인 개입. 최강의 뇌리에는 이전의 사건 때 현장이 1시간 만에 싹 정리되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 다 군이 움직여 그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두 연쇄 폭발 사건의 배후가 동일한 군사 조직임을 추론하는 결정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현장을 신속하게 청소한 행위는 사건의 흔적을 지워 국가적 차원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을 내포했습니다. 이는 진실을 추구하려는 최강과 동네 특공대 멤버들의 노력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진실을 묻으려는 거대 조직의 그림자가 창리동에 들이운 것이죠. 최강은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조직의 명분과 개인의 진실 추구라는 묵직한 가치 충돌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는 군의 존재가 창리동 폭발 사건들이 고도로 훈련된 조직에 의해 계획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보험 조사관이 아닌 특수요원으로서의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정남현은 배달을 위해 운전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군인들이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과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동네를 지키는 분녀회장으로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임대 조교 출신답게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 사건들이 평범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죠. 최강은 정남현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또 다른 동료의 불안감을 읽어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독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목격자의 결정적인 증언은 최강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소환했습니다. 군과 연관된 특정 조직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확신은 최강이 상대해야 할 적의 수준이 보통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특작부대 요원 시절의 냉철한 판단과 경험이 현재의 사건을 분석하는 데 총동원되었습니다. 동시에 동네 이웃으로서의 최강과 진실을 파헤치는 특수요원 최강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창리동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다시 그림자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현장 수습에 군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창리동 폭발 사건들이 정부 기관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들이 추적하는 빌런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이는 최강에게 더 이상 단순한 보험 조사관이 아닌 본격적인 특수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본능은 명령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라. 조직의 은폐에 맞서 개인의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의 시작. 최강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될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 분석의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곽병남, 최강, 그리고 이용희는 폐가에서 가져온 위성 노트북을 함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곽병남이 쏘스라치게 놀랐죠. 이거 누가 만진 것 같은데. 자신들의 움직임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곽병남은 강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서를 조사하는 특공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이상의 적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은밀한 단서를 알고 먼저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곽병남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은 자연스럽게 새로 이사 온 최강을 향했죠. 이 단서는 사건의 미스터리뿐 아니라 UDT 내부의 드라마를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곽병남의 의심은 곧 공포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용희에게 최강의 숨겨진 정체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특수살상 작전에만 투입된다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야. 특작부대 요원, 특수살상 작전. 이 단어들은 곽병남의 가슴에 깊은
배신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코믹하면서도 진지했던 콤비 플레이는 순식간에 위태로운 균열로 변했습니다. 동네 이웃으로서의 신뢰와 연대, 숨겨진 과거에 대한 의심과 배척,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UDT 내부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최강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비밀을 감추려 했지만 결국 그 비밀이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걔네들도 한 번에 딱 알아보잖아. 곽병남의 이 한마디는 최강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걔네들은 누구일까요? 창리동을 위협하는 빌런 조직일까요? 아니면 최강의 과거와 얽힌 정체불명의 인물일까요? 곽병남의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최강의 출신 성분과 그 위험성은 UDT가 상대해야 할 적의 수준을 단숨에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최강은 동네 특공대 내에서 더욱 고립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신뢰의 균열은 고독한 싸움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그의 정체 노출은 사건의 미스터리보다 더욱 위험한 내부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용희는 곽병남의 고백에 충격받았습니다. 바른 청년으로 불리던 그에게 최강의 정체는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특수살상 작전에만 투입되는 사람, 그는 정말 간첩일까요? 아니면 동네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위험한 조력자일까요? 이용희의 심리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누군가에게 만져진 흔적은 자신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곽병남과의 우정, 그리고 최강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이 내부 갈등이 동네 특공대의 와해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단단한 연대를 위한 실현이 될까요? 최강은 곽병남과 이용희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과거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동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가 겪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독한 사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모두를 지켜야 한다. 최강의 정체가 노출됨으로써 동네 특공대의 유쾌하고 코믹했던 이야기는 점점 어둡고 전문적인 첩보 액션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신뢰의 균열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곽병남의 충격적인 규정. 최강은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특수살상 작전에 투입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동네를 위협하는 조직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최강의 숨겨진 정체를 동시에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냉철한 결단은 내려졌습니다. 위협의 수준은 자신이 과거에 상대했던 조직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파악한 것입니다. 최강은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 특작 부대 요원으로서의 고독한 사명감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오직 사건의 실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강의 행동은 은밀해졌습니다. 더 이상 동네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련의 사건들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며 해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UDT의 유쾌하고 연대하는 코믹 액션과는 거리가 먼 최강만의 전문적이고 고독한 첩보 액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수요원으로서의 임무 수행 방식을 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동네 특공대의 협력이 과연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최강은 고난이도 액션의 전초전을 홀로 준비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조사해 나갔습니다. 사건들을 수상히 여긴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처럼 말이죠. 과거의 족쇄와 현재의 위협 사이에서 최강은
홀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은밀한 행동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가 미스터리한 빌런 조직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최강이 은밀하게 단독 추격을 감행하는 모습은 이 사건이 유쾌함을 넘어선 심각한 전문 영역의 대결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냉철함은 고독했고 그럴수록 그의 그림자는 짙어졌습니다. 최강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폭발의 배후에 있는 군 조직의 위험성과 그 조직에 맞설 수 있는 그의 숨겨진 정체를 동시에 부각시키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는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과거는 어떻게 이 사건과 연결되는지 그 결정적인 실마리를 혼자서 풀어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최강은 단서를 따라 어둠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과거의 특작부대 요원 시절의 장비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무정의에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JDD 출신 요원 최강,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내 가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미스터리한 빌런 조직의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최강의 가장 약한 고리, 가족을 건드린 것입니다. 최강은 멈춰 섰습니다. 분노와 고독, 그리고 결정적인 궁금증. 다음 회차에 대한 폭발적인 클리프행어를 남긴 채 이야기는 깊은 밤 속으로 사라집니다.